저는 올해 94세입니다. 의사였던 저는 30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주변 지인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혈압약도 먹지 않습니다. 소화제도, 수면제도 전혀 복용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유전적으로 타고났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반복해온 단순한 습관들이 제 몸을 바꿨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효과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이 당신의 몸을 10년 더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뉴스를 보거나 걱정부터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94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의사로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깊게 들지 못했죠.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용하던 약들을 떠올려 보면 혈압약, 소화제, 관절염약, 수면제까지 하루에 5종류나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늘 피곤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환자들보다 더 아파 보이는 의사, 이게 맞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어릴 적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갈하게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복잡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이었죠.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시면서도 약 한 알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 루틴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청 중인 지역이 어느 곳인가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지역에 맞춘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90초간 몸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거나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몸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8시간 동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고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그 다음 손목과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몸의 각 부분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기분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서서히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원활하게 퍼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도 줄어듭니다. 68세 김영숙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아침마다 느꼈던 어지러움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73세 이정호 씨도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립성 저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오늘도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줍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천천히 몸을 깨우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류 흐름이 좋아집니다. 말초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두뇌 각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천천히 깨어나면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60초, 그 다음 90초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알람을 5분 일찍 맞춰 놓으시면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느낌이 올 때까지 천천히 해주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점도 있습니다. 만약 관절염이 심하시다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해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호흡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건네셨나요? 이 작은 90초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황금 음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30년간 마셔온 특별한 음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반 개 분량, 강황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추를 한 꼬집 넣어서 잘 저어주면 됩니다. 색깔이 금색처럼 나와서 저는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이 음료가 특별한 이유는 각 재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백혈구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관절염, 근육통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20배나 높여줍니다. 강황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후추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건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알려진 조합입니다. 82세 박순자 씨는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후 관절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76세 최윤석 씨도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 자체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수축해서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음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강황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염증 조절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화 개선입니다. 레몬즙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우고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강황 양을 적게 넣고 시작하세요. 쓴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보세요. 레몬즙은 갓 짠 것이 가장 좋지만 시판 레몬즙을 써도 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물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습기에 약하거든요. 후추는 통후추를 갈아서 쓰시면 더 신선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점도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강황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조금 적게 넣으시거나 꿀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너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다른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비싼 보양식보다 이 한 잔이 제 몸을 30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제가 꼭 지키는 습관은 아침 15분 걷기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 빠지지 않고 걷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어폰도 핸드폰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 발걸음과 숨소리 그리고 주변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거나 복잡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아침 걷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침 걷기가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관절이 정렬됩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관절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올바른 위치를 찾게 됩니다. 특히 척추와 골반이 바로 잡히면서 하루 종일 자세가 좋아집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침 걷기 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십니다. 셋째, 뇌가 활성화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9세 김철수 씨는 아침 걷기를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85세 한순옥 씨도 밤에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아침 걷기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아침 햇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체내 시계가 정확히 맞춰지면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몸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분은 조금 빠르게 걷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거나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어떤 꽃이 피었는지, 새소리는 어떤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2분씩 늘려가면서 15분까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거리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높거나 딱딱한 구두는 피하시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옷은 날씨에 맞게 입되 너무 두껍게 입지 마세요. 걷다 보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나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실 점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트랙을 이용하세요.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실 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걸어보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15분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먹는 식사는 삶은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1컵, 호두 1줌,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거르거나 죽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생존력과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도 느려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뇌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뇌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77세 이영희 씨는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시작한 후 기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81세 박동진 씨도 오후에 졸음이 오지 않아서 활동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선택한 식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단백질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뇌 건강에 특히 좋고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조심하실 점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면 하루가 흔들립니다. 건강한 노년의 시작은 바로 아침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지켜온 4가지 아침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서 90초 몸에게 인사하기, 따뜻한 황금 음료 마시기, 15분 걷기, 그리고 단백질 중심 아침 식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침대에서 몸 깨우기만, 그 다음 주에는 황금 음료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보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약을 끊고 이런 습관들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은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94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이 습관들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70세에 시작하셨다면 90세까지 20년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80세에 시작하셨다면 10년이라도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훨씬 건강한 모습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린다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자신의 손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제가 실천하는 저녁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10분이 다음 날 아침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들로 오늘 소개한 아침 루틴과 함께하면 더욱 완벽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